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수업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출석을 불렀어요. 수업 시작하는 시점인 이때 선생님들은 상당히 민감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성의 없게 대답한다거나 하면 소소하게 분필 날아오는 정도로는 안 끝나는데요. 솔직히 수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개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쉬는 시간 졸았다가 잠이 덜 깬 경우엔 어쩌다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개길 목적으로 늘어지게 대답한다거나 하는 일도 잘 없었어요. 개겨봐야 불려나와 혼내야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께 개겨서 무언가 뽐낼 만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럴 거면 그냥 결석을 하면 자유시간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출석 부르는 시간이 무난하게 넘어간다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항상 체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5만 가지 이유로 누군가가 두들겨 맞는 걸 봤으니까요. 이 중 제일 일반적인 형태가 선생님이 손에 든 출석부로 쥐어패는 건데요. 이게 재질마다 차이가 있어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도 확인해봤는데 거기라고 철판 들어간 출석부는 분명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걸 따로 챙겨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건 힘없다고 말씀하시는 여자 선생님들도 딱히 예외는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걸로 등짝이라도 한 대 맞으면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런 걸 뻔히 아시면서도 부위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장난치듯이 툭 하고 치는 머리통 한 대도 정말 꼴이 울리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위험한 출석부는 이렇게 대놓고 험악한 출석부가 아니었어요. 철판으로 된 출석부는 그 효과가 즉각적이라 한두 대만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게 아픈 걸 참고 말고 할 고통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에 합판이 들어간 종류나 알 수는 없지만 부서지는 종류의 출석부는 달랐어요. 일단 맞아도 아프긴 한데 솔직히 버틸만 했거든요. 오히려 일반 회초리로 맞는 것보다 더 버티기 쉬운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살이 박히는 아픔이라기보다 뭔가 좀 둔중한 고통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이런 점들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이 더 잘 활용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업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는 그런 애들이요. 더 심한 경우엔 반장이 일어서서 선생님께 인사를 시키는 순간에도 못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애들은 우리끼리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선생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도 교탁에 서서 지켜보면 애들 부스럭대는 게 그렇게나 잘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피해갈 길이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출석을 부르기 전부터 걸리는 경우는 정말로 위험했는데요. 그땐 출석부로 맞는 게 아니라 불려나가서 시원하게 몽둥이로 맞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았는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애를 못 견뎌하는 경우요. 그땐 걔를 불러낼 겨를도 없이 냅다 선생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출석부를 두 손으로 잡고 마구 내리치셨는데요. 처음 몇 대 만에 애가 머리를 책상에 쿵쿵 박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어설프게 손으로 막았다가 손가락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나마 출석부가 철판으로 된 게 아니라 망정이지 그랬으면 정말 어디 한 군데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는 것 없이 그냥 막고 있자니 이게 묘하게 개기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었어요. 마치 선생님의 체벌을 하건 말건 선생님은 때리세요 저는 버팁니다 하는 모양새요. 실제로도 아프겠지만 그 이상으로 아픈 척도 좀 하고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끝날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거나 허리를 펴고 있다. 그거야말로 선생님께 한번 때려보라고 노려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처음엔 그랬을지라도 결국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잠자던 애가 그렇게 될 때까지 쉴 새 없이 내려치시거든요.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 애가 한두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누구 한 명이 선생님께 터지고 있으면 좋은 점도 있기는 했어요. 걔가 그렇게 혼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애들은 전부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출석부 안에서 합판 부러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데도 자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나마 좀 착하신 선생님은 부위를 좀 바꿔주시기도 하셨어요. 머리를 가린 팔을 계속 내리치다 보면 팔에 멍이 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옷 밖에까지 상처 부위가 드러나는 건 선생님들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다고 머리통 몇 대 때린 것만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혼나느라 여전히 책상에 머리 박고 엎드려 있는 상태였으니 등짝이 타깃이 되었어요. 그럼 머리를 맞을 때랑 또 다른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시작된 매질은 출석부가 거의 그 기능을 못할 때까지 계속되곤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겠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으셨다고 생각되었는데요. 정말 화가 난 선생님은 처음에 머리가 책상에 박히도록 몇 대 쥐어받고는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열중샷 시킨 다음 머리를 후려갈기셨는데요. 손을 뒤로 한 상태니 어디 짚을 수도 없는데 선생님의 힘에 자세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맞다 보면
결국 자기 자리에서 버틸 수는 없게 돼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삐져나오면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체벌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출석부로 머리를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서서 맞다 보니 결국 뺨도 맞게 되는데요. 사람 얼굴의 뺨은 정말 살이 여린 부분이잖아요. 누구한테 맞았다는 게 정말 티가 잘 나기도 했고요. 누가 어디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체벌 부위는 출석부로 머리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학생 뺨을 노려서 때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나름 머리 한 군데만 자꾸 때리면 머리 나빠질까봐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머리 여기저기를 때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프다고 머리 푹 숙이고 있는 애를 뒤통수만 계속 갈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좀 물러서서 정수리도 좀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옆통수도 스윙해서 갈기다 보면 자연히 맞게 되는 게 뺨이긴 했어요. 그래도 손으로 맞는 싸대기랑 다르게 얼굴 한쪽 전체가 불그스름해지는 거니까 얼굴에 손자국이 남는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얼굴 한쪽만 그렇게 변했었어요. 양손잡이 선생님은 잘 없었거든요. 실제로 양손잡이가 있어 본들 번갈아 가며 출석부를 잡으실 것 같지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선생님께 걸리면 왼쪽 뺨이 터져나가고 왼손잡이 선생님께 걸리면 오른쪽 뺨이 터져나가는 식이에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왼쪽 뺨이 부어오르기 마련이었고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마련이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삐져나와 혼나기 때문에 합판으로 된 출석부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출석부에 밀리고 밀리다 보면 교실 맨 뒤까지 밀리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밀렸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뒤로 밀려서 갈 곳 없어진 거랑 혼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선생님은 더 신명나게 출석부로 두들겨 대셨어요. 결국 움직일 곳은 오른쪽이든 왼쪽이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실 구석으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교실 뒤쪽에서도 밀릴 수 있는 곳까지 밀리잖아요. 이때도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교실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교실 앞까지 맞으며 밀려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은근히 의도적으로 방향을 조절도 하셨고요. 그러다 교실 앞까지 도달하면 그때서야 겨우 정식으로 체벌을 당할 수 있게 돼요. 예전 선생님들은 자세 잡고 회초리나 몽둥이로 맞는 게 아니면 체벌로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출석부로 머리 맞는 것 정도는 체벌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혼난 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이게 딱히 기합을 받은 걸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께 과하게 잔소리 좀 들은 정도? 수업 시작 전부터 쳐졸았는데 잔소리 좀 들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이렇게 교실 한 바퀴 돌면서 머리를 맞고 나면 머리가 멍해서 자기가 몇 대를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님이 칠판을 짚으라니까 짚는 거고 때리니까 버티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맞고 나면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정말 선생님 기분이 안 좋을 때 잘못 걸리면 교실 앞에 가서도 계속 머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어떤 애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머리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석부가 부러질 확률이라도 있지 무릎을 꿇는 바람에 맞는 부위가 머리가 아니라 등짝이 되어버리면 출석부가 영 부서지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등짝 갈라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두들겨 맞고 바로 회초리 체벌이 이어졌어요. 이미 바닥에 엎드려 있으니 따로 칠판을 짚으라거나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고 나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기분이 정말 비참해졌어요. 물론 이렇게 한바탕 하고 들어가면 잠이 깨기는 했지만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몰려오는 졸음은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면서 칠판을 짚어야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착한 선생님들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일부러 복도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일단 서 있게 되니까 어지간해서는 졸지 않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복도로 쫓겨났다고 끝은 아니었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